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치맨입니다. 대원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세무조사 썰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소문과 실제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무조사를 겪으신 익명의 원장님과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실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고문세무사이신 배병문 세무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제가 주제인지라 익명의 원장님은 얼굴을 저렇게 좀 가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목소리도 워낙 특이하셔서 음성 변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연자는 모두 소중하니까요. 자, 먼저 우리 고문세무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고문세무사 배병문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 섭외하기 너무 어려웠는데요. 진짜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일 텐데 이렇게 촬영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원장님. 자, 먼저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으신 걸로 아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 부치맨 팬으로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세무조사 하면 그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좀 다 회복이 되셨는지요? 당연히 물질적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있고요. 네. 멘탈도 아직 다 틀려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진료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네네네. 동기부여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진료에 대한.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제가 아직 세무조사를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세무조사 받으려고 세무조사관이 들어올 때 그리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뭐 이럴 때 받는 충격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일단 저는 제 생일날 세무조사를 맞았어요. 제 생일날 우리 직원들이 탕수육하고 케이크에 불 붙여놓고 있는데 12시 40분에 들이닥쳤어. 그 조사관님 세 분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젓가락 한 숟가락 뜨는데 다 일어나시고 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무조사는 제가 한 달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0년 넘게 담배를 안 피다가 세무조사 받는 한 달 동안 제가 한 30갑 정도 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요.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치더니 제가 예전에 언제 듣기로는 USB를 바로 PC에다 꽂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맞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직원들 전부 다 컴퓨터에서 떨어지라 라고 하시고 조사관님들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였던 것 같아요. 꽂아가지고 두 번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다 백업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그 USB만 꽂으면 알아서 자료가 추출되나 봐요? 이제 보통 그 조사 나갈 때 실제 조사 공무원도 있고 정산하시는 분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산하시는 분이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문서인데 엑스레이 같은 거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 문서 중심으로 계좌나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복사해서 가져가고. 그 USB를 꽂으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게 자료가 넘어가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클릭해서 클릭을 해서 가져가는군요. 병원 운영 프로그램 또 이제 다 땡겨가서 가면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다시 변환하는 또 전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직원들이 다시 그거를 엑셀이나 그런 걸로 변환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분석하게 되죠. 우스갯소리인데 그 세무조사 당일날 제 생일날 조사관님들 가시고 저녁에 남아가지고 우리 실장님하고 했던 작업 하나가 엑스레이에 있는 임플란트가 있는
엑셀을 다 삭제했습니다. 예.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엑스레이에 나오는 임플란트 개수대로 역산해서 뭐 매출을 때린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임플란트 나오는 그 사진들은 다 삭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럼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네요. 예, 한 3시간 정도 작업하고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삽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르니까 뭐라도 하자 이런 심정으로 했군요. 네. 지금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힘든 것 같은데 같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아이씨. 아, 정말 매번 이렇게 소문으로만 그런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는 들었었는데, 세무사님 먼저 세무조사의 뭐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회원분들이 요걸 알아야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예, 이제 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개원하시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회계사무실에서 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국세청 이제 TIS라는 통합병산망에 이제 딱 그렇게 수록이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을 이제 조사과 조사관리과에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죠. 분석해가지고 세금 탈루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또 이거와 별도로 이거는 이제 안에서 하는 작업이 별도로 외부에서 탈세 제보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걸 또 분석해가지고 또 선정해서 정기 또는 비정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탈루 혐의가 얼마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정기 한 1년치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이거는 좀 많다 이거는 좀 많이 매겨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비정기로 돌려서 3년에서 5년 정도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기조사는 이제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이제 상품을 받으면 이제 병원에서는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보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비정기는 사전 통지를 안 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뭐 손들어 하고 이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고 이제 모니터에 붙어 있는 뭐 계좌라든지 전화번호, 뭐 각종 이름 이런 거 쫙 뜯어가지고 이제 수거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가져가서 분석하게 돼요. 그 경찰은 만약에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더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공권력을 저한테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조사도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손들어 그러면 제가 손들고 있어야 됩니까? 경찰과 세무가 약간 틀린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조사 공무원들은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우리 신청해가지고 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법에도 별도의 수색 일정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하면 됩니다. 미란다 원칙 같은 고지는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예. 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 뭐 잠깐만요. 예를 들어 세무 대리인이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까? 있나요? 예, 예. 근데 말을 하면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되면은 그 대신 이제 그 세무대리인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하면 기다려 줄 겁니다 아마. 근데 기다려 주는 동안 컴퓨터에 손을 댄다든지 뭐 다른 사람이 서류를 갖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게 하겠죠.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세무대리인 올 때까지는 당연히 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 줄 수 있죠. 그래서 원장님은 순순히 이렇게 사인하셨나요? 우리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는데 한 뭐 3-4시간 걸린다고 해서 일단 조사 받고 있으라고 해서 사인하고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개원한 지 몇 년 차신가요? 저는 10년 차입니다. 원장님 보니까 비정기 조사시네요. 그 몇 년치에 대한 조사 받으셨나요? 3년치를 받았죠. 그 비정기 조사는 정말 이렇게 통지 없이 예고 없이 바로 들이닥치네요. 아 무섭습니다. 일단 그럼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사님. 예. 이제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세청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기조사 선정 지침이라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순환조사. 순환조사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대, 삼성 이런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무조건 거의 받게 되거든요. 이건 랜덤인 거예요? 이건 랜덤 아닙니다. 랜덤은 아닌가요? 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 대법인들은 거의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럼 치과는요? 치과는 이제 순환조사는 거의 없는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순환조사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그 개인 사업자나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데는 순환조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장기 미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처럼 한 보통 7년 이상, 10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들만 따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장기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 그 중에서 이제 분석해서 제일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게 장기미조사라는 그 꼭지가 대상에 오르긴 오르는데 그걸 이제 내막을 보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하는 게 무작정 들이닥치는 건 아니네요. 아, 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장기미조사라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장기미조사 업체들 중에서 또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랭킹에 들면 하게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성실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소득률을 높게 신고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이제 빠지겠죠. 근데 소득률이 낮고 세액이 적다라고 생각되는 업체들을 또 따로 자기들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그 치과 같으면은 치과 전국 평균 소득률이 있습니다. 요거는 홈택스에 뭐 들어가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 업체마다 다른데 보통 한 치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아무래도 한 35%는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치과 위험한데? 그 35%, 뭐 30%에서 80% 미만 되는 업체들은 그 소득세 신고할 때 그 홈택스에 이 업체는 전국 평균의 80% 미만이니까 성실하게 신고하세요라는 멘트를 줍니다. 그런 업체들은 조금 성실하게 신고해야 되고, 그래, 그런 업체들만 모아서 또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업체는 낮게 신고하는데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뭐 임대료가 비싸다든지 뭐 다른 특이한 경비가 많이 나갔다든지 이런 것도 빼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낮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혐의가 높은 사람들을 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불부합 자료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후검증 자료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세무서에 소명을 해달라고 보통 보내거든요. 병원에도 보내고 회계사무소에 보내는데 빨리빨리 소명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소명하거나 그러면 이제 의심스럽잖아요, 세무서에서는. 그러면 그런 업체들만 또 모아가 또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정기조사는 통상 1년 정도 하는데, 비정기조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정기조사 방식에 의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탈루금이 크고 또 여러 과세기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비정기를 돌려가지고 비정기조사를 하고 기획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에서 올해는 조선업이 호황이니까 조선업을 분석해라. 아니면은 또 뭐 학원이 잘 되니까 학원을 분석해라. 이렇게 해서 기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비정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탈세 제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정기 조사는 조사를 선정할 수 있고,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를 하는데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10년은 그 치과 같은 게 거의 없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예를 들어서 월세 300인데 이제 말을 맞춰가지고 한 100만 원만 신고하고 이제 그 신고 안 나머지 200은 신고 안 했는데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고발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년을 그냥 다 합니다. 10년치를.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원장님은 비정기 조사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원장님 비정기 조사죠.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원장님은 비정기 조사예요. 비정기 조사인데 정기 조사 방식에 의한 분석 중에 특별히 세금 탈루의 혐의가 많은 업체는 비정기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탈세 제보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세무조사관들도 공무원이고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정당하게 오신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겸허하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예. 저는 전형적인 세무조사 비정기 조사 타겟이 된 것 같은데, 여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년차, 2년차 때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개업하고 1년차, 2년차 때는 사실 뭐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털어봤자 뭐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3년차 때부터 이제 병원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4년차, 5년차, 3년치를 이렇게 터는데, 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병원하고 딱 3, 4, 5년 차를
3년치를 세무조사를 맞았으니까. 이번에? 예. 그럼 그 세무조사 대상은 지금 개원 10년 차인데 그 이전 거를 대상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3년차, 4년차, 5년차 거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예.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네. 왜냐면 왜 그런가요? 이제 2023년이잖아요. 네. 2023년도에 조사를 진행한다. 이러면 정규조사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거를 분석합니다. 전전 그러면 2021년 거를 분석하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거는 2023년도에 신고하잖아요. 네. 그럼 방금 신고된 거를 뭐 데이터도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정규조사는 전전년 거를 분석하고 이제 원장님처럼 한 10년 정도 된 분들은 이제 그 개업부터 10년까지 매출이 제일 많거나 아니 제일 그 영업이 잘 된 소득률이 좀 낮거나 그런 특정 연도를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한 그 3, 4, 5, 6 그 연도가 제일 그 뭐 잘 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있거나. 그 시기에 제가 아파트를 좀 샀어요. 그러니까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동산 취득이나 뭐 고가의 차를 한다든지 뭐 그럼 자금 출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 대상이 선정될 수가 있죠. 조금 그거하고는 다르네요. 저는 그 탈세 제보에 뭐 그런 게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세무조사님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같은 케이스는 보험과 비보험의 비율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는데 보험 비율에 비해서 비보험이 너무 낮다. 따라서 소득 탄류가 의심된다. 그 혐의가 있어 보인다.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취득도 있고, 예, 분양권 취득도 있고, 고가의 자동차도 취득하고. 그 해 다 하셨나 봐요.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세무조사를 맡고 돌이켜 봤을 때 그 매출 누라고 좀 사실은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세무조사 이후에는 어느 정도 많이 성실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앞서 그런 서면 분석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서면 분석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아까 소득률 이런 거 다 관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국세청 직원들이 이제 신고된 자료를 가지고 뭐 분석하는 방법 엄청 다양하고 뭐 또 개인마다 노하우가 다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분석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결국 소득률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고된 평균 소득률이 있는데 그보다 낮다. 그러면 두 가지가 의심되잖아요. 매출을 오래했거나 경비를 많이 계산했거나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일단 분석을 하겠죠. 그런 업체들은.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종업원 수가 매출보다 많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뭐 치과에 종업원 일원 한 명당 1억 정도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매출을 계산한다 치면은 창출한다 치면은 이 병원은 10억인데 종업원 10명이다. 그럼 오케이 하겠는데 다른 병원을 보니까 15명이다. 이상하다. 그러면 결국은 또 매출을 누락했거나 그 인건비가 가공하게 계산됐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의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특정 약품이 있거든요. 특정 약품을 사용했다는 거는 그게 바로 매출도 연결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임플란트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 특정 약품의 사용량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매출로 환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보험, 비보험 우리 그 치과에 보통 기본 이제 비율이 있는데 어떤 병원은 이제 비보험이 거의 없다. 이러면은 비보험을 현금 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자기들 보는 거고 신용카드도 비보험이랑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된 소득은 뭐 한 2억 정도 되는데 부동산을 뭐 몇십억짜리 샀다. 차도 뭐 이제 비싼 고급차를 끌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은 신고된 금액 한 5년치를 다 합쳐도 그 부동산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소득을 누락했을 거고 누락하지 않았다면 누군가한테 증여를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병원 조사랑 그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자기들이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뭐 이제 물어보거든 다른 사람한테. 니 저 병원 안 와? 안 왔는데 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환자인 척하고 전화도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상담하시면 그거 얼마고 얘기해 줄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많습니다. 와서 그럼 뭐 이거 현금으로 하면 좀 싸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렇게 유도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한 10개 중에 한두 개도 없을 텐데 전화는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 이내는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국세청에 있을 때 그 조사 관련해서 분석을 할 때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1년부터 5년 개업했는데 바로 조사 나가면 우리도 사람이고 원장님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조세 상황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원했을 때는 잘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나서 어쨌든 조사 대상 기간이 뭐 3년이든 4년이든 그 연도라 치더라도 조사는 한 7년, 10년 뒤에 나가게 되죠. 세무조사관님 오셔가지고 왜 내 뒤를 캐고 다니냐면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냐고 진짜 눈물 없이 못 듣겠네요. 폐쇄 제보는 빼박입니다.